네. 살짝 깎았어? 지금 법원에서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었던 뭐 고의 같은 것들이요. 예. 겉으로 새끼들 이렇게 여기 올라가고. 그제 꺼지려고 했죠. 여기야. 어디? 어떻게 꺼냐? 어떻게 걷는 건 몰라요. 밑에가 어디가 있는가 본데 이게. 스트로베리아구나. 어디요? 해보겠어, 생각해봐요. This one from Sirius XM. Call 844-7. 이거 저러면 소리가 나는 건데? 그리고 가족들도 이미 그 목고를 치루었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예.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 부양할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굉장히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가짜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더 잘합니다. 이게 판결문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신 것 같으시죠? 네,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큰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판결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마음으로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양 먼태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그 종교에 그 뭡니까 귀했다. 네. 이렇게 그 교회 막 다니고 그리고 가족을 감옥 가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이것 때문에 네. 또는 막 결혼했는데 감옥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여하간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이렇게 면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어디 특정 종교 신도라고 해서 당연히 바로 이제 무죄 판결로 직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종교 신도로서 나타냈던 아주 긴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나타냈던 활동들이 있겠죠. 뭐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도들은 힘들 겁니다. 힘들 네, 것이다 네. 매우. 네. 그 긴 시간 그걸 입증해야 되고 뭐 1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들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저 사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고되고 긴 기간 동안 검증하는 기간을 네. 이제 스스로 자처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 10년 그런 이상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 감옥에 보내고 미리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쉽진 이제 않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그런 인증 책임을 의자 뒤를 좀 해. 사람들 너무나 불편하다. 괜찮아. 아니 이게 의자 그리고 릴렉스. 설령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다리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뭐 병역 면제받거나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라리 그럼 나도 군대 안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10년 이상 다니고 감옥을 가족들이 가는 걸 불사해 왔고 이미 당장 결혼해서 가장 힘든데도 불구하고 절대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며 그리고 재판을 이렇게 긴 세월 거쳐야 되고 그래도 무죄 받을 확률은 본인이 다 입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나서도 아마 지금 뭐 병무청에서 얘기하기로는 1년 6개월이 지금 병역에 있는데 32개월 정도까지 교도소 같은 곳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되고 그걸 다 거치면서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무급으로.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맨날 계속 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신약 같은 것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서 치료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데 특별히 이 약을 대한민국에 쓰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약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특수 상황이라 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걸 겪었고 전쟁 이 분단 체제 서로 그 적대시하는 분단 체제보다 당장 전쟁이 더 급박한 상황이죠. 그때도 이런 일을 겪어서 오랜 세월 다른 나라에서 논란을 거쳐 정착되어 온 제도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 가장 크게 되돌릴 때 항상 전쟁 때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아르메니아도 그랬고 내전이나 전쟁 때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으나 군대를 1년 6개월 가느냐 아니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거친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군대 간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복무를 하느냐는 본인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비난해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군대 다녀온 분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네. 이게 의무를 면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대동법 아시죠? 대동법이 생기기 이전에 왕이 먹었던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거를 네. 진상을 해야 되는 의무를 국민이 줬는데 그 사람이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산골에 살고 있는 전복을 구할 수가 없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넌 전복 안 갖다 줬으니 곤장을 맞자. 곤장을 때리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나는 왕에게 진상한 전복을 주고 싶지만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송이버섯이든 인삼이든 그런 걸 해다가 대신 드리면 어떨까요? 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군장 계속 때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전부 대체 진상이군요, 대체 대체 진상을 하는 방법이 더 그 나라의 어떤 국익이나 전체적인 사회의 이익을 더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수입하면 안 되나요? 네네. 진짜 얘기하시는데 전복을 수입해서 내면 안 되냐? 새로운 자, 솔루션. 자, 그래서 대체 복무도 이게 이제 병역 면탈, 국방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만큼 쉽게 결정될 리도 없고. 스튜던트 드라이버라는 게 뭐야? 학생 운전자야. 병역 문제는 옛날에 어미모 예외 같이? 없이 빡빡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째 어미모는 학생 운전자예요, 아니요? 두번 연속으로. 당사자 아니지?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드라이버지? 국민에서 다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잠깐만 방송할게. 그러한 아빠가 살아니까 것들에 대해서 excuse me. 오랜만에.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체 복무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수감됐거나 이미 형을 산 분들한테 소급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죠, 전혀. 네, 대법원 이제 판례 변경만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재 선고 때 이제 수감자들의 가족 중에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 이제 소급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아침부터 이제 교도소 앞에서 이제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일단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비단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면이나 복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 저희가 연락했을 때 비행기 속에 계셔가지고 소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미 형을 살고 나온 동생과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형 두 분 다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거 좀 어떻게 어레인지 해주세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양진호, 정확하게는 3명이 있었는데 제가 3명이 안 하네요. 위드스키. 그 말고 공식적으로는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미래 무슨 기술, 한국 미래 기술. 네, 한국 미래 기술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소개하기 전에 이제 실제 회장으로 있는 것은 이곳이 한국 미래 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생각에 큰 온라인의 논란과 화제가 됐는데, 자,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엽기적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한 대학 교수를 집단 린치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제보자가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보자가 전직 직원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를 사무실을 불러서 직원 4-5명이 교수를 폭행하고 침뱉고 할게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치료비를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든 간에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을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이런 엽기 행각을 벌이고 어떻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주 건전해 보이는 사업을 하던 아니면 무역회사를 해서 수출탑에 공헌을 했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생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이런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신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교 스포킹 사건이 벌어진 건 2013년도고요. 예. 이분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너무나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못합니다. 수사 신고를 못하고요. 무서워서. 예.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또 신고하면 그 사이에 또 폭행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럼요. 자살을 교사하기도 했었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너는